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대구보건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타격을 받았던 지역 산업 현장도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안전 운임제를 놓고 이견이 팽팽해 장기화되는데요. 화물연대 파업 쟁점과 합의 내용 그리고 전망까지 안상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였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건데요. 운임이 적은 화물차 노동자들은 한꺼번에 더 많이 싣고 더 빨리 그리고 자주 운행하다 보니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과적이나 과속, 과로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적정 운임을 정해놓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는데 당시 화주와 운수사업자 반발이 워낙 강해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를 아예 정했습니다. 2020년부터 3년 동안만 시행하자는 일몰 조항을 뒀고 적용 범위도 특수 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화물차로 한정했습니다. 8일 동안 파업을 이어간 화물연대 요구 사항은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 조항 폐지, 그리고 전체 화물차의 6%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였습니다. 이에 대해 화주들은 운임 부담이 크다며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고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5차례 교섭 끝에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양측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고 연장 기간이나 적용 대상 확대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또 기름값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를 지원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화물연대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가 총파업 해단식을 가진 뒤 정상 운송을 시작하면서 지역 산업 현장도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육송 출하를 시작했고 가동을 중단했던 선제 냉연 공장들도 정상 가동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던 군의공단 등도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고 건축자재 공급이 중단됐던 건설 현장도 안정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합의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아니라 기간 연장인 만큼 얼마나 연장할지 여부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 역시 추후 범위를 논의해야 될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의 파업에는 치솟는 유가도 큰 원인이 됐습니다. 유가 고공행진에 이번에는 전세버스 기사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2년 넘게 생계가 막막했는데 이젠 기름값 부담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째 전세버스 기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윤중균 씨가 버스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한 달에 9번 정도 운행을 나갔지만 코로나19로 2년여 동안은 거의 일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번에는 기름값 급등으로 버스를 세워두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30여만 원이면 가능하던 대구 서울 왕복 비용이 지금은 40만 원을 훌쩍 넘어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일용직이라도 있으면 가려고 그래가 한 2년을 뭐 버텼죠. 그 일이 그마침 또 업지에 또 기름은 기름비대로 올라붙지. 코로나19 피해에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벼랑 끝으로 몰린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결국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이들은 서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유가 보조금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등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른 교통수단 파업 때 전세버스가 우선 대체 투입되고 전체의 75%가 통근 통학 차량으로 이용돼 공공성을 띠는 만큼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지금 우리에게 재앙으로 왔다. 전세업계는 코로나 전세버스 유료대가 확실히 지급될 때까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대구 경북 200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버스는 모두 4천여 대.
전세버스 사업자들은 생존권이 걸린 만큼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차량 대수를 늘려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죠. 지난 1월 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경북대병원 인턴 의사의 여성 환자 강제 추행과 불법 촬영 사건. 법원이 해당 인턴 의사에게 징역 5년에 취업 제한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효로 기자입니다. 경북대병원 전 인턴 의사 A씨는 2020년 12월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특정 검사를 명목으로 이틀 동안 9차례 손과 도구를 사용해 특정 신체 부위를 추행했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일반 병동으로 옮긴 뒤에도 잠든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력을 가했는데 모든 행위는 의료 기록에도 남기지 않은 단독 행동이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A씨의 행위를 성적 학대로 판단해 사건 발생 보름 만에 파면 조치했는데 재판부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의료기관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과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취업 제한 10년은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대치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부모가 진료 행위라 믿고 고통을 참은 점을 이용해 갈수록 범행의 시간과 강도가 강해졌고 다른 의료진이나 CCTV 등 주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대담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료나 학습 목적이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의료 행위를 한다며 속이고 벌인 성적 추행이자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범죄 행위라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을 주장하는 A씨 태도를 볼 때 향후에도 의료 행위를 빙자한 범죄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5년에 취업 제한 10년을 추가했습니다. 이례적인 엄벌이 내려지면서 피해자의 고통도 조금이나마 덜어졌지만 무엇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현행법 개정이 절실해졌습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모 사업인 방산 혁신 클러스터 유치에 공을 들여온 구미 씨가 결국 클러스터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부터 대형 프로젝트에서 충청과 부산, 경남에 밀리는 양상이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지역 정치권의 느슨한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시는 그동안 방위산업청 공모 사업인 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를 기대했습니다. 구미 산단에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 등 방산 대기업 공장과 200개가 넘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해 제조 기술력이 경쟁 도시인 대전에 비해 뛰어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020년 방산 클러스터 시범사업 공모에서 창원에 밀려 탈락한 뒤 그동안 절치부심 준비한 점도 유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40여 개의 정부 출연 기관과 방산기업 연구소, 카이스트 등 R&D 역량을 갖춘 대전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R&D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마 그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 쪽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는 방사청의 계획이나 또 방향을 보고 충분히 검토 후에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공모사업 탈락으로 생산 공장만 있고 R&D 기능이 없는 구미 산단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사업 규모는 국비 245억 원 지원에 불과하지만 국방 5대 신산업인 우주와 로봇, AI, 드론, 반도체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R&D 생태계 구축이 걸렸다는 점에서 구미의 방산업계로 봐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구미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출 방산 무기 생산 거점 역할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광역단체인 대전과 경쟁 자체가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잇따른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여론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BC 최종수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정무직인 경제부시장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파견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부시장과 신공항 추진단장을 각각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파견받기로 했고 군사시설 이전 추진단장은
육군 장성 출신 전문가를 영입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금호강 르네상스 TF팀장도 외부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탈당이나 무소속 당선인을 복당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국민의힘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선거 때와 선거 이후의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달라진 건데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에서 대구 중남구 무소속 임병헌 의원 복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당선과 동시에 복당을 신청했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 이어 최고위에서 복당을 의결한 겁니다. 중남구는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 제명으로 무공천 지역이 됐고 당선된 무소속 후보도 복당시키지 않기로 한 곳입니다. 결국 당의 잘못에 대한 책임 정치 명목으로 유권자와 약속을 어긴 것은 물론 의원 제명과 복당 불허 방침도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무소속으로 3선에 성공한 김주수 의성 군수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20년 동안 당에 몸담았던 사람이고 지역에 있는 또 의원도 또 당 국민의힘이고 해서 당이 다를 때 서로 또 오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단체장은 3명, 보수 성향의 무소속 경북도 의원 당선인 3명과 기초의원 당선인 39명 가운데 상당수도 국민의힘 복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소속 출마자 복당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입장 번복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지도부가 내려와서 무소속 출마한 사람 복당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특단의 무슨 다른 지침이 있지 않는 한은 전혀 검토하는 바가 없죠. 지역 시민단체들은 무공천 방침은 선거를 위한 정략에 불과했고 시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책임 정치를 내세워 복당 불허 방침을 거듭 밝혀온 국민의힘. 선거가 끝날 때마다 슬그머니 입장을 밝히면서 공연부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아파트나 기숙사 진입로 한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소방차 전용 구역을 보셨을 겁니다. 소방차 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인데 이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졌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들 사이로 바닥에 그려진 소방차 전용 구역에 세워둔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낮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소방차 전용 구역을 배송 차량 한 대가 버젓이 차지했습니다.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인 불법 주정 차량들입니다. 대통령이 급해가지고 고객이 급해가지고 빨리 주잖아요. 우리가 좀 안전한 데를 가지고 하면 이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어요. 소방차 전용 구역의 주정차가 금지된 것은 2018년 8월이지만 개별 소방서에만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보니 지난해까지 대구에서 단 한 건도 신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 5분 간격으로 찍은 불법 주정차 사진을 첨부하면 차주에게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2018년 8월 이후 준공 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층 이상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정 차량들입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이 비어 있지 않으면 소방차가 그만큼 늦게 도착하게 되고 피해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차 전용 구역은 꼭 비워 두셔야 합니다. 1분 1초가 소중한 화재 현장. 불법 주정차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BC 남유주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대구 원대오거리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는 12시간여 만인 오후 4시쯤 누수 부위를 확인하고 해당 관을 폐쇄해 복구 작업을 완료했는데 일부 차선이 통제되면서 일대의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새나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울릉도에도 소방서가 생깁니다. 경상북도는 울릉도 안전대책과
주민 소방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동의 연면적 3,900제곱미터 규모의 소방서를 내년부터 착공해 202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포항 남부소방서 소속 울릉 119 안전센터에 소방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경상북도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준비위는 이철우 지사와 정종섭 위원장 등이 함께하는 첫 회의에 이어 과학산업과 에너지 환경 등 6개 분과위원회별 토론회를 연 뒤 정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지방정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5대 주요 공약과 100여 개 정책 사업을 구체화해 다음 달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회 정점식 미술상 시상식이 오늘 대구미술관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된 양은희 미술사관은 수상 소감에서 소외된 주제를 찾아 발굴하는 작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미술상은 고 정점식 화백의 숭고한 예술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정화백의 유족이 설립한 도솔문화원과 대구미술관이 공동 제정한 상입니다. 국내 뷰티 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해온 대구 국제 뷰티 엑스포가 모레부터 사흘 동안 엑스코에서 펼쳐집니다. K-뷰티 대구에서 꽃 피우다를 주제로 한 올해 엑스포는 역대 최대 규모로 175개 업체가 300개 넘는 부스를 통해 참가하고 미국과 중국 등 해외 88개 업체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수출 상담회도 열립니다.